네, 안녕하세요. 태네님 어서오세요. 윤여리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소주님 어서오세요. 10분이 넘었기 때문에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13회 3월 5일 옥스타임즈 이논리 CFR, VOA, RFA 국기본은 왜 성렬형인가? 그 특검, 사전선거 투표율, 박근혜 대통령 남색 보복, 노스룸, 윤희숙, 태용호, 김세희, 김정주, 러일전쟁 507 이런 제목입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 워싱턴 톡 노스룸님 이의 제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명 타임즈 마자세 샤를지어 세완 러시아에서 혁명 발생할 수도 박근혜 대통령 남색 옷 무지개 요정 통통 보복 윤희숙 태용호 이미지 철수형 영환도사 이준석 사전선거 투표율 특검 에너지 하베스팅 김정주 우울증 이런 제목입니다. 아니 어제 이어 1연속 생방송이라니요. 우째 이런 일이. 그거는 오늘부터 모임 6인 영업 11시 신규 확진 25만 명 넘을 듯.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인드라 가게 뇌피셜 인드라 가게 징크스 제명바 교수 일행이 4명 찾아왔습니다. 전에도 왔어요. 제명바 교수들이 왔습니다. 4명.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요, 인드라가. 왜냐면 많이 팔아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이 팔아줬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이 어떠냐면 뭐 인드라 이제 가게 이제 술 드시면 강냉이를 드리는데 강냉이가 너무 맛있다고. 그 500을 10잔을 더 계산해라. 계산하면서 강냉이가 너무 맛있어요. 10잔을 더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명바 교수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 10잔을 다 더 추가를 했냐? 아니죠. 인드라는 냉정합니다. 한 잔값만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서비스. 많이 드시니까 10만원 넘게 드시니까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잖아. 딱 서비스값만 한 잔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인드라 냉정합니다.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아야죠. 자, 제명이가 지금 왜 이렇게 인드라한테 공을 들이냐? 인드라가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자가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 된다. 역대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자영업자에게 막 돈을 살펴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혹되는 자영업자는 장사 접으세요. 돈은 먹고 투표는 다른 데 찍으십시다. 그게 한국인입니다. 이해하셨죠? 돈은 먹어야지. 생계가 어려운데 먹고 사는 짐이잖아. 돈은 먹고 투표할 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자영업자,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 돈은 먹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징크스, 인드라 징크스, 인드라 가게 징크스, 제명바 교수들이 난리가 났어. 오늘 막 엄청나게 막 아니 극찬을 하고 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추가로 인드라 뭔가 이렇게 방송해야 되잖아. 방송해야 되니까 뭐 방송을 봐야 되는데 계속 시키는 거야. 방송을 볼 틈이 없어. 그래서 갖다 주면 90도로 절하면서 고맙습니다. 아니 손님들이 왜 인드라한테
90도로 절해. 그리고 나는 몰랐어요. 오늘부터 밤 11시까지 영업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 재명빠 교수가 알려줬어요. 오늘부터 11시라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답변했냐면, 손님, 오늘은요 9시 반까지 영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방송해야 되니까 라고 답변을 안 드렸어. 그냥 9시 반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예. 원래 10시까지인데 예. 방송하려니까 10시 뭐 아직 설거지도 못했어. 아직 9시 반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오늘부터 밤 11시까지라 했고, 밤 11시까지 또 이렇게 해줬어. 예.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 이런 어떤 지난 2년 동안의 고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탕 발림에 넘어가는 당신 폐업하세요. 당신은 장사할 자격이 없어. 폐업해. 망해. 당신 따위는 장사하면 안 돼. 망해. 망하면 좋지. 인드라가.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인드라님 가게 작두탄 윤여리님. 예, 제명이 똥줄 탔네. 자, 인드라 말 기억하십시오. 예, 돈은 먹고 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표하십시오. 그것이 명분과 실리의 정확한 실용주의입니다. 사이퍼님 어서오세요. 예. 자, 오늘 인드라가 완전히 그냥 신들린 방송하겠습니다. 역대급 방송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시니까 이제 여러분 여유있게 방송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하면 12시까지 또 연장되면 인드라가 자정 이후에 방송해야 되잖아. 오늘 역대급이에요. 400만 불 원자님 어서오세요. 이제 방송하겠습니다. 나 몰랐어. 나 오늘부터 모임 6시, 영업 11시까지. 인드라는 오늘 9시 반 깼는데, 9시 반 하면 이렇게 선언하면 손님들이 버텨. 그래서 9시 50분에 끝났습니다. 아직 설거지 끝나지 않았어요. 설거지가 왕창 쌓여있어요. 자, 2022년 인류사적 큰일 터진다는 게 푸틴의 우크라 침공인 건가요? 작년에 인드라가 얘기했죠. 작년에, 그러니까 인드라가 뭐 이렇게 별볼일 없는 놈인데 왜 이렇게 신을 믿게 됐잖아요. 무신론자였는데 수십 년간. 근데 인드라한테 이제 뭔가 예언 비슷한 게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얘기 했잖아. 작년에 2022년에 인류사적 큰 일이 터진다. 뭔지 몰라. 인드라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전 몰라요.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인지 저는 알 수가 없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뭘 모르냐. 난 그냥 그렇게 계시를 받았을 뿐이지 그걸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인드라는 몰라. 나는 그냥 같은 건 2020년에 인류사적 큰일이 터진다 라고만 그냥 계시 받았을 뿐이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난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야. 이게 뭐가 있나 보죠. 저는 몰라.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테렌이 인류사적 큰일은 러시아 분단일지도, 연해주 분리독립. 이건 이제 연해주 분리독립은 우리 노스님의 녹 우크라이나. 그건 약간 너무 확대 해석하듯인데 몰라. 저는 노스님 존중합니다. 재밌잖아, 상상력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드티브 한국 전쟁 최초의 미국 전사자 케네스 세드릭님이 요즘 뭐 하시나 갑자기 생각나네. 전화 한번 때려야 되나 세드릭님한테. 스미스 특임대 오산 중미령 전투 1950년 7월 5일 미국 최초의 전투라. 507 기억해 두겠습니다. 숫자 507. 100여 년 전 러일 전쟁 때처럼 반쪽 정원은 칠러파이고 일본은 반러파이네요. 그럴 때 한국은 어떤 편이어야 되나요? 100여 년 전 러일 전쟁처럼 반쪽 정원 칠러, 일본은 반러, 부자로 정권교체 당할 수도.
북한 러시아 두둔 대북 제재 회피 원해. 이런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인드라는 2022년 인류 사적 큰일 터진다고 보았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4.15 부정선거 재판을 우려하여 사전투표를 꺼리는 지인들에게 이번은 다르니 안심하고 투표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입가병으로 재밌어지고 있네요. 러시아군이 평원 기계화 부대끼리의 전투에서 압도적인 전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에게 대패하는 등 과거 아프간전의 재판 정도가 아니라 중국 국공내전에서 국부군의 졸전을 연상시키는 고전을 하고 있군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인드라 강조했죠. 중국 국공내전에서 99.9%로 내몰렸던 모택동의 จึ 권 군이 국유본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아서 갑자기 1년 만에 전세 역전을 했어요. 장기석이 부패한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국유본이 모택동을 지원했던 겁니다. 한국전쟁을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이 예상외로 일찍 끝나는 바람에 만약에 일본이 조금만 저항했다면 인드라가 강조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본의 큰 그림에서는 일본이 조금만 더 저항했다면 자신의 일본인이 더 죽거나 말거나 결사항전을 주장했다면 그것이 국유본이 큰 그림이었어요. 일본은 결사항전을 할 것이다. 마지막 1인까지 죽을 때까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했는데 조기에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그러는 바람에 아주 지금의 우크라이나 침국처럼 급속하게 결정난 게 대한민국 분단이고 거기에서 대한민국 저 한반도 전쟁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원래 장개석이 저 중국을 먹는 거였는데 중국이 저 모택동이 중국을 먹는 것으로 바뀌었던 거죠. 국공내전에서 국유본이 일방적으로 모택동을 지원했습니다. 모택동은 그냥 마작하고 여자 따먹고 한 일이 그밖에 없어요. 자이파쇼 모택동은 인간 도살자입니다. 한 일이 그밖에 없어. 모택동은 사람 때려 죽는 거 그밖에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 따먹고 마작하고 한 일이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 진실이에요. 국유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모택동은 아무것도 아닌 군벌의 그냥 만주 군벌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여러 군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국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모택동은 없어요. 인간 도살자 모택동 자이파쇼는 없습니다. 레닌, 트로츠키, 체게바라, 카스트로 이런 인간 도살자입니다. 여러분, 자이파쇼 잊지 마십니다. 인간 쓰레기입니다. 국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결코 정권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조님, 저는 한잔하고 자려다 깜짝 놀라 실방 중. 윤현님, 인류사적 큰실. 윤현님, 인류사적 큰일 앞서 인드라님께 천을 입금 완료. 무바연님 어서오세요. 태민이, 아침한개님 정보에 따라 미 제3보병사단 최정예 기갑여단이 폴란드로 전개했다는군요. 별 뉴스가 아닙니다. 제가 아침한개님 좋아하는데 큰 뉴스가 안됩니다.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진입할 수가 없어요. 나토 군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폴란드만 지키는 거예요. 폴란드는 사실상 나토에 편입된 국가고, 그 다음에 브레즈스키 고향이잖아. 아침한개 뉴스는 그렇게 큰 뉴스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유본이 작심하고 책진하려면 배견하는 장사가 없죠. 푸틴이 목숨이라도 견지려면 이제라도 국유본 무서운 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석고대자 해야 할 텐데 수십 년 무법자 행사를 하다 보니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는 모양이군요. 국익원이 전쟁 범죄자로 단죄할 준비를 시작했으니 앞으로의 사태 진전이 더욱 흥미진진해지는군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푸틴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태까지 인드라 여태까지 푸틴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러시아와 여러분 이제부터 로스님이 그런 아직까지 정을 붙이고 있는데 인드라는 푸틴에서 좋아하잖아.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호감은 여전히 있고요. 푸틴에 대한 호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 문제 사태로 인해서 푸틴에 대한 호감은 접었습니다. 인드라 입장에서는 푸틴은 히틀러급이에요. 네. 레닌급이고 트로츠키급이에요. 네. 푸틴과 레닌은 스탈린은 동급이다. 푸틴, 레닌, 스탈린, 옐친. 푸틴은 스탈린처럼 전쟁 광이고, 레닌처럼 인간 학살 광이고, 옐친처럼 경제 망친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인드라는 강조하겠습니다.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게 되는 거죠. 유언님께서 푸틴 숙청을 자꾸 이야기하시니 저는 반대로 배팅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푸틴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철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푸틴 숙청은 없고요. 일시적 급변 사태는 전혀 다른 데서 터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푸틴이 한 수가 있다. 구현 기적이지만 얘가 한 수가 있는 놈이라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로스님이 소개한 샤를 군사 전문가 친구의 얘기가 뭔가 영감을 줄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푸틴이 이 3월달에 이 한 달 내에 이 3월달 내에 휴전을 하게 된다면 희망이 있어요. 푸틴에게도. 그렇게 되는 상황은 일단은 가장 낙관적인 상황인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드라가 이렇게 세게 푸틴을 압박하잖아요. 네, 78대 22. 이런 어떤 확률적으로 인드라는 분석가가 아니야. 실천가야.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대정신이 구반 분파 추정. 시대정신이 좋은 재밌는 얘기인데 너무 복잡해. 인드라가 과거에 딱 3개 분파로 나눴잖아요. 그 여태까지 분파 설정을 안 했잖아.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 아직 정립이 안 됐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과거에 노비네파, 골드만파, 뉴라이트파도 복잡한데 거기에 파리 로스차일드니 한 2-3개로 정리하세요. 2-3개로. 인드라 정리가 안 되니까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가 의도는 좋아. 의도는 좋고 거기에 의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가우뚱하지만 시도는 좋다. 그래서 인드라가 추천하는 겁니다. 동의는 안 해. 우리 시대정신님께서 시대정신님 이런 거 재밌죠. 인드라하고 시대정신님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설정충이야. 설정충. 설정하는 거 재미있는 분이어서 인드라가 좋아하는데 조금 단순해야지. 설정이 너무 복잡하잖아.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3개로 간단하게 하세요. 이렇게 2-3개로 정립이 안 돼가지고 인드라가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기부도 강요고 분위기도 있어 보이고요. 우크라이나 장관이 삼성한테 러시아에 공장을 멈추고 제품도 팔지 말라고 하니 구이번의 큰 그림, 이번에 일타 몇 피나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반대하는 전쟁인데 구이번 지시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건 구이번답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거는 전쟁 안 해도 조용히 할 수 있을 텐데 푸틴이 노역을 부린 건지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라면 맹꽁이 시위파라고 같이 가거나 어쨌든 우크라이나 국민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삼성 러시아 사업 멈춰달라. 중앙일보. 예. 이렇게 얘기했어서 지금 답답하죠. 지금 뭐 주식하시는 분이나 그 어떻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딱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깝깝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인드라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잖아요. 화랑님 어서 오세요. 무바이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으로 파장이 달러 부족으로 간다면 초점을 잘 잡으셨네, 우리 무바이님께서. 그렇죠. 지난 2008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졌을 때 한국은 그때 아니었지만 동유럽에서는 달러 부족 사태가 터졌어요. 마치 1997년에 한국에서 달러 부족 사태가 터졌듯이. 그리고 2008년에 한국에도 잠시 달러 부족 사태가 터졌죠. 지금 동유럽에 달러가 마르고 있습니다. 달러가 마르고 있어요. 달러 부족 사태가 터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동유럽 전반이 인드라가 안 봐도 비디오야. 달러 부족 사태가 터집니다. 달러 부족 사태가 터지면 어떻게 되죠? 동유럽에 전반적으로 있는 국가들은 고민을 때릴 겁니다. 당장 가까운 거, 법보다 무서운 건 주먹이어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무섭죠. 다른 한편으로 경제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미국의 달러가 무섭죠. 경제냐 군사력이냐, 동유럽 시민들에게 아주 생존의 선택, 너무너무 무서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전쟁 참화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은 뿐만 아니라 발트 3국, 폴란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 전반들, 과거에 소련의 식민지였던 국가들 전반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동유럽 시민들은 지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나토와 유럽연합 이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쪽으로 갈 것인가? 이거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과제지만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세계화입니다. 어렵지만 한국 시민들이 제명이냐 성희롱이냐 선택하는 게 어렵죠. 하지만 선택하셔야 되듯 세계화를 위해서 동유럽 시민들도 세계화를 위해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가? 친러시아냐 친서방이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선택해야 돼요. 동유럽과 대한민국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윤열의 이미 트합에 빠들 푸틴 우크라이나 침공 열렬히 지지함. 무바연이 아시아 쪽에서 부도가 나면 어디일까요? 현재로서는 인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국이 될 수도 있고 베트남은 아닐 거고, 저는 인도라 생각에는 태국이 유력한 국가라고 봅니다. 가장 1순위는 태국이고 그 다음 2순위가 필리핀 이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만 현 상황에서 갑자기 사태가 악화될 수도 있을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러시아에서 갑자기 혁명이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러시아 쿠데타설이 나오는 이유 12가지를 쫙 얘기했는데 모라토리움이 가장 크죠.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듯이 예, 인물 교체는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가지고 있는 푸틴의 정당 지지 세력 요건 그대로 가져가면서 예, 푸틴만 교체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러시아 공산당이나 러시아의 그 구구정당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원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요.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푸틴만 교체되는 거예요.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물 교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그 서방이 원하는 친미, 그러니까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과거 100여 년 전처럼 레닌이나 트로츠키 같은 스탈린 같은 이런 좌의 파쇼 인간 쓰레기 인간 도살자 파쇼 정권이 들어서는 것,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저 볼 때는 첫 번째가 현재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친서방 노선은 현재 이들어볼 때는 가능성이 가장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외 입장에서는 전 세계 국방비를 유지시켜야 되기 위해서 현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유지비를 고려했을 때 각 지역에 할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에서 국방비를 늘려주고, 일본도 늘려주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늘려주고, 한국은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 평균 수준에서 2.0, 한국은 2.5%야. 한국은 더 이상 군비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들아 볼 때. 그러나 일본이나 그 독일은 2.0% GDP 기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죠. 저는 지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친서방 정권이 러시아에 들어선다면, 아니 독일이 뭐하러 국방비를 늘릴 이유가 없잖아. 친서방인데 안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 과거와 같은 좌파쇼 정권이 러시아에 들어서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일본 반미 아베빠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일본 애들 전반이 아니라 반미 아베빠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나리오는 러시아에서 과거 레닌 스탈린처럼 트로츠키처럼 좌파쇼 애들이 정권을 잡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것도 인드라 볼 때는 확률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어떤 것은 신냉전이 아니라 신제국주의거든요. 그래서 국유본이 바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국유본이 원하는 것은 세계화거든요. 세계화 관점에서 과거와 같은 좌파쇼의 어떤 정권의 강화는 바람직스럽지 않고, 왜 바람직스럽지 않냐면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에 좌파쇼 정권이 들었으면 그로 인해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그러면 중국을 더 제어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지금 이러한 지정학적인 어떤 요인들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드라 강조했듯이 양자산업 시대 전까지예요. 양자산업이 본격화되면요, 이런 지정학적인 것을 국어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인드라의 산정론처럼 이렇게 해적이나 산적을 전 세계에 꽂아놨잖아. 국유본이 발족 정원처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불가피하게 이런 애들이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니까,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니까 그냥 발족 정원이나 맹꽁 시파르 푸틴을 필요로 하는 거지만, 양자산업이 본격화되면 더 이상 반쪽 정원이건 맹꽁이 씨바르건 푸틴이건 필요하지가 않아요. 지정학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2040년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050년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푸틴이 대안이 없다. 푸틴 외에 인드라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구현이 만들면 그만이지 뭐.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어요. 푸틴 긴장 타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현희님, 푸틴이 박정희 대통령 빠인데 러시아의 재기어가 등장해 푸틴 피격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현희님 이거 노스님하고 유사한 관점이신데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얘들아 늘 강조할게. 푸틴이 박정희 대통령 빠라고 해서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별하셔야 돼. 등소평과 등소평도 박정희 대통령 빠잖아요. 네, 빠는 빠야. 박정희는 박정희 대통령이고 네, 구별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나. 인드라 강조할게요. 푸틴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네?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제대로 알았다면 푸틴이 이런 이따위 파시오짓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푸틴이 박정희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았다면 저런 망동을 하지, 이런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해하셨죠? 모든 인물에 대해서는 계승과 혁신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20년 동안 푸틴이 정권을 잡았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잘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박정희 정신과 무관한, 박정희 정신을 벗어난 파시즘이다. 파시즘. 이것은 반쪽 노면이나 문정비, 이재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 파시즘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푸틴이 박정희 대통령 빠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푸틴의 경거망동이고 파시즘이다. 이것은 푸틴이 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침략했어?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노스님과 유저님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푸틴은 지금 현재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파시즘을 자행하고 있다. 반쪽 정원이 그래서 푸틴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망조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러시아 혁명설, 중국 손절, 바닥신호는 언제? 참고하시고요. 김정철, 인드라하고 카톡, 요즘 종자돌림이 많아? 두 손 두 발 다 묶인 중국. 네, 이건 또 우리 인드라가 또 모든 어떤 러시아 우전쟁도 중국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것이 구본적 관점이다 라고 강조하니까 추구일 선생이 인드라 의견에 고무돼서 계속 중국 중심으로 지금 정세를 보고 있죠. 좋은 관점입니다. 자, 로스님 평소 고견 잘 듣고 있습니다. 재밌는 상상력을 보여주셔서 늘 참고가 되는데요. 요즘 러시아 관련과 CFR 대선 이야기에는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푸틴의 북부 전선이 우크라이나를 어설프게 침공한 것은 바이든이 주문한 거였군.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다르게 설명하셨거든요. 역공작이다. 근데 이제 인드라가 요 점을 지적하시니까 새롭게 글을 올리셨어요. 저는 우리 노스님 좋아합니다. 그리고 노스님을 좋아하면서 인드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드라는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늘 좋아하고 우리 이웃분들. 근데 다 의견이 언제나 100% 같을 수는 없죠. 인간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서 틀릴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틀려도 인드라는 드러내놓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냥 공감 표시만 안 할 따름이지. 근데 이번에는 인드라가 이거는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됐을 정도여서 얘기한 거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드라는 이것과 별건으로 생각해. 인드라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쿨합니다. 요건 요건이야. 요건이 약간 뭐 견해가 다르다고 그래서
로스님의 다른 견해에 대해서 다른 거 아니고 로스님의 어떤 인드라는 로스님을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로스님의 존경심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화랑님, 지금 선관위 사전투표 준비부실로 욕먹고 있네요. 가세연과 국민의힘을 바로미터로 보고 이번 일 확신하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하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로스님께서 재미있는 친구를 소개해 주셨어요. 샤를 세완, 이세완이라는 기자, 군사 전문 기자인데 샤를 하니까 갑자기 과거에 우리 마자세 모임 국기본 카페 했던 분들은 갑자기 샤를 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샤를다를 그래가지고 인드라를 구본 지시를 받아가지고 인드라를 괴롭히기 위해서 알바 뛰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본인이 고백해서 자기는 캐나다 심리학자들의 자기를 고용해서 구번 카페 인드라 개설했잖아요. 그 인드라 카페에 인드라를 괴롭히라고, 인드라가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인드라와 그 구번 카페 회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 심리학자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알바를 뛰었다. 이 샤를다르라는 친구가 고백했습니다. 샤를다르가 그것도 관심 분야가 군사 분야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가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 일단 아니에요. 샤를다르를 인드라 블로그에서 샤를다르 이렇게 치면 그 친구가 나와요. 몇 명 있었죠, 인드라. 인드라 9번 카페에서 자신은 9번 간첩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서너 명 돼요. 9번 카페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죠? 본인들이 자기가 9번 카페라고, 9번 카페에서 간첩이다 라고 이야기한 친구도 있고, 그냥 한 친구도 있고 그래요. 캐나다, 미국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 굉장히 샤를의 군사연구소라고 했는데 이 친구 얘기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 친구 견해 굉장히 굉장히 지금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던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 인드라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방송 보기 전까지 뭐라고 했냐면, 인드라의 어떤 상식으로 봐도 그냥 이 분단, 도나츠크나 이주구에 이렇게만 우크라이나에 동부만 먹으면 간섭은 못했을 것이다. 서방에서 어차피 미국은 나토 동맹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뭐 독일은 가스관 때문에, 프랑스는 대선 때문에, 뭐 안보리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대충 외교로도 먹고 크림 사태나 카자 사태 이런 것처럼 유야무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왜 굳이 키예프까지 진격했냐,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샤를은 조금 더 이것들을 절충적인 얘기를 했죠. 말하자면 성동격서다. 3월 둘째 주 정도에 휴전을 목표로 해서 그냥 만약에 우크라이나 동부만 먹었다면 아니, 근데 협상이라는 것은 일단은 최대한 뭔가 갔다가 그냥 동부만 먹겠다 이렇게 되는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동부만 먹었다면, 동부만 먹고 휴전을 제안하면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물러나시오 이렇게 협상안이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키예프까지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을 것처럼 하는 상황에 해놓고서 다음 주 정도에 들어서 가지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마음이 없소. 그리고 대신에 우크라이나
동무는 먹겠소. 이렇게 협상을 제시했을 때 반응이 어떨 것이냐. 재밌다. 이거 협상 이게 예? 뻥카를 내지른 거 아니냐 푸틴이. 뭐 이렇게 보는 게 샤를의 입장이죠. 상당히 이 친구 뭐 삼국지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름대로 책사가 됐을 것 같은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도 이런 생각했지.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분단 이렇게 얘기했고, 자세하게 전략 전술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 이렇게 얘기했죠. 푸틴이 이번 달 3월 달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 만약에 3월 달에 푸틴이 결정을 못하면 푸틴은 쫓겨날 수가 있다. 3월 달에 종결신다. 푸틴이 한 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테레님, 샤르제안 저 친구 유명한 군사평론가예요. 저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친구 같습니다. 인드라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테레님, 뻥카치고는 피해가 너무 큰 북부쪽 러시아 군에서만 10,000명 넘게 죽은 등. 예, 테레님, 군 전쟁이라는 건요, 인간을 갈아 넣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뭐 스탈린그라드라는 영화도 있고, 우크라이나 관점에서 본 영화도 있잖아요. 그냥 닭돌, 일본 애들이 반자이 하면서 그냥 하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 학살이 자체예요. 10,000명 넘게 죽고, 전쟁에서 10,000명 베트남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는데요. 해서 로스님, CFR 기고문 해석에 약간 이의 제기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맞죠? 로스님은 신규 글에 반미 아웨빠스럽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인드라 보기에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경 문장에서 로스님 번역이거나 번역기는 이명박과 윤석열로 번역했더군요. 전후 문장 맥락상 이는 이명박이 아니라 이재명입니다. 리 혹은 이윤을 이 대통령, 윤 장관 이런 식으로 파파고가 번역하더라고요. 이 지사, 윤 장관도 아니고 그냥 이씨, 윤씨 해도 되는데 파파고에 누군가 장난을 친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도널드 트럼프, 아베 신조, 시진핑, 블라드미르 푸틴을 특징 지는 대중영합주의적인 스트롱맨이라는 21세기의 지배적인 정치 리더십 방식과 어느 정도 닮았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따지면 반쪽 노면도 비슷해요. 반쪽 노면이나 그 일본에서 인기 있었던 그 친구 누구지? 갑자기 그 아베 신조 이전에 갑자기 누구지? 걔도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포퓰리즘입니다. 따지고 보면 반쪽 노면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포퓰리즘이잖아. 자, 상기한 문장에서 신기욱이 민주주의 후퇴 이야기한 건 CFR에서 이미 제기한 사안입니다. 한국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 세계적 사안, 특히 이러한 민주주의 후퇴가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거 왜 민주주의 후퇴라는 과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인드라가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지만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인드라의 이거에 대한 구입원론 관점에서 분명한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이 글에서 이재명을 지지한 논자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로스님이 의도적으로 장난치신 건가요? 위기의식 조장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인드라는 미국에서 민주주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식 우익파시와 유사한 형태, 그다음 버니 샌더스식 좌익파시와 유사한 형태, 신규구를 인드라는 좌익파시드 포퓰리즘 형태를 비판하고 대한민국 새 대통령이 문좀비식으로 정치하지 말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세계화에 더 매진하라는 요청 정도로 봅니다. 인드라 논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드라가 지난 시기에 계속 강조했던 것들이 뭐 자유와 선진화, 성렬형의 20년 과제, 박정희 대통령 경제발전, 김대중의 민주주의, 자유화, 그 20년 미션, 성렬형한테 내린 미션은 뭐냐, 국위원이 이거를 뭐 자유와 선진화 뭐 이렇게 했는데 인드는 오늘부터 깔끔하게 한마디로 규정하겠습니다. 축약해서 세계화다. 한국인들은 세계화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인드라 이웃분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정비 파시 정권에 분노하면서도 반쪽 정원 정권에 파시 정권에 분노하면서도 이재명에 대해서도 분노하면서도 여전히 인드라 볼 때도 미진하게 여기는 게 세계화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은 BTS처럼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교 안보력을 펼쳐야 되는 세계 주역입니다. 10대 무역 대국이고요. 이러한 그래서 인드라 계속 강조했던 게 2년 전부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위보는 대한민국 시민이 이러한 세계화 시민인가 테스트하고 있다 라고 강조했잖아요. 이번 대선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은 과연 세계화 자격이 있는 시민인가, 자유화 자격이 있는 시민인가, 이거죠. 세계화라고 인드라가 강조하겠습니다. 세계를 주도할 만한 시민인가, BTS처럼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재명이나 문전비처럼 저런 덜 떨어진 반쪽 정원 애들하고 같이 놀 것인가. 결론적으로 CFR 논조는 3대0 윤석열 승리입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신규구를 조로남불 돌려가기로 인드라는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그런 LH 사태 돌려가기로 인드라는 보고 있습니다. LH 사태니까 이게 LH를 딱 하면 내네요. 내로남불 LH 내자가 LH야. 저 국힘당 그 선거 홍보에 내로남불 선거 정권을 심판합시다 했을 때 내로남불 보고 인드라는 그 내자를 LH로 읽었어요. LH로 읽혀져. 그래서 스콧 스나이더 글은 그동안 인드라가 세계 최고 한반도 전문가라고 강조했던 게 스콧 스나이더 CFR 선임 연구원이었죠. 스콧 스나이더 글은 문전비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인다는 봅니다. 해서 3대 0인 거예요. 스코가 CFR Foreign Affairs 윤석열 기고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의 소리방송 VOA 행정부, RFA는 미국 의회, 자유아시아 방송 참고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법원과 시민사회의 정치화를 이야기했네요. 성렬형이 카침쳐야죠. 검찰 출신 대통령은 그냥 검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 기소죠. 이 얘기는 신규글에서 보고 평가한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과 인드라 글의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그 이명박이 아니라 이재명인데 그거를 이 대통령 하는 바람에 이명박으로 오용한다. 것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노스님께서 제가 해석을 잘못했네요. 성렬형이 트럼프와 닮았다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인드라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스님의 정중한 이런 댓글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 제가 뭐 이렇게
로스님보다 잘난 건 없죠. 그냥 이런 거에 예민할 따름이지. 여러 부분에서 예민한 게 또 인드라의 특징이잖아요. 팝하고 번역할 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이즈미 맞습니다. 400만 원죠. 고이즈미도 포퓰리즘이었죠. 이 포퓰리즘이 왜 환영받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권 교체 다 한 다음에 열렬할 때, 뉴스가 없을 때, 한가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 푸틴 임명경시 수준이 태평양 전쟁 때 구 일본군 수준임. 완전 인간 도서죠. 지금 그렇다니까요. 푸틴은 얘는 인드라 볼 때 지금 여태까지 나온 정황만으로도 푸틴은 카다피처럼 항문에 똥침 맞고 돼질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네,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푸틴 함부로 지지하면 큰일 나요. 리비아 카다피 지지하는 거하고 동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인드라 로스님 흥미진진하군요. 대결 흥행을 위해선 대립구도가 있어야겠죠. 그런 면도 있네요. 네, 좋습니다. 네. 성렬형이 왜 대세인가? CFR Foreign Affairs VOA RFA만 보면 된다. 그래서 VOA 자, 오늘 역대급 방송하셨어요. 미국의 소리 방송. 이거 방송 자꾸 미국의 소리 방송 20분짜리인데 이걸 보려고 계속 인드라가 이렇게 보는데 계속 그 제명바 교수들이 계속 주문하는 거야. 네, 매상은 많이 올려서 고맙죠. 그리고 아니 나는 그냥 술 팔면 그만인데 술 갖다 안주 갖다 줄 때마다 술 갖다 줄 때마다 90도를 절하고 이 집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런 과찬 너무 지나친 극찬은 인드라한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 집 음식이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데 음식을 맛있는데 돈 더 받으세요. 5만원 10장 값 더 치르세요.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 잔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많이 오세요. 우리 제명바 분들 우리 가게에 많이 오세요. 고마워 우리 제명바 교수님들. 고맙습니다. 자, 많이 오세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인드라는 제명바 문전비바들 거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문전비 손님 받지 않습니다. 제명바 손님들 받지 않습니다. 인드라는 환영해. 장사하면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다 환영해. 돈은 벌고 허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머리 위에서 하면 안 되죠. 허리 아래 생계를 위한 먹고사니즘의 워칭이 뭐죠? 먹고사니 좋아이즘. 생계는 해결하고 봐야 된다. 생존은. 그 다음에 판단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런 거에 연연하면 안 되죠. 인간의 자유정신은 이런 걸로 생계를 가지고 위협하는 줬다 뺏고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인드라 선생님 가게에 이용하신 제명바 문전비바 손님들 감사합니다. 매출 팝콘 올려주세요. 자, 그렇고요.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오늘 작심했습니다. 수킴. 인드라 수킴 좋아하죠. 수킴은 맨날 밤새서 연구하시나봐. 완전히 다이어트 하시는 건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건지 영양분 섭취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킴님 화이팅. 그 다음에 클링커 제 발음 죄송합니다. 확인해야겠네. 자, 수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 그 다음에 우리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CIA 한국당당 부국장. 이 오늘 역대급 방송했어요. 김영교, 수김, 클링너,
스콧 스나이더가 없는 사이에 이 세 분께서 오늘 완전히 그냥 작정했어. 미국의 소리 VOA와 인드라 방송과 무슨 제휴 방송입니까? 인드라 방송이 곧 미국의 소리 방송이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인드라 방송이다. 이것을 뭐 입증하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가 소중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복지와 평화와 통일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소리 방송 RFA 자유아시아 방송 구독자가 1000만 명 되고 이런 방송에는 조회수가 1000만을 기록해야 되죠. 1000만 관객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한국인의 1000만 명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대한민국은 내일 당장이라도 통일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1000만 명, 한국의 1000만 명이 저런 반쪽 노면 환경 OFM 따위에 현혹되지 않고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에 구독자가 되고 1000만 명이 한국인의 1000만 명이 미국의 소리 방송을 시청하신다면, 이 방송을 시청하신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통일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드라 강조하는 게 뭐죠? 지금 국외보는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는 절실하게 대한민국의 한국인의 창조력, 창의력을 원하고 있다 라고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지금 한미동맹, 미한동맹, 한미혈맹을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을 통해서 이 길을 할 것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이 동북아 4강 외교에서 어떤 식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을 꾀할 수 있는가, 이것들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다고요. 그걸 지금 여태까지 5년 동안 문전비 자율파쇼 정권이 막고 있다는 거죠. 돈을 지원 안 해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자, 그 첫 출발이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절실하게 원하고 있어요. 미국 소리 방송에서 오늘 완전히 그냥 역대급 방송을 했어요. 수김하고 그냥 여야가 따로 없다. 인드라 강조했잖아. 미국에서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 공화당이나 미국 민주당이나 여야가 따로 없어요. 이거는 미국 현재 공화당 주류나 미국 민주당 주류는 모두가 지금 원하는 초당적 외교는 뭐죠? 한반도, 대한민국, 그 다음에 한국의 정부 대선에서 누가 이겨야 되는가, 왜 성렬형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 시기에 100여 년 전 대원군, 민비, 고종 따위가 이런 무능부패한 조선 후기 양만 따위가 바로 반쪽 정권의 선택이고 이재명의 선택이고 반쪽 노면 문전비 파쇼 정권의 선택이잖아요. 부패, 무능, 쓸모가 없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기득권자가 바로 문전비, 반쪽 노면 이재명이잖아요. 앞을 내다보는 고종의 무능 정책에 반발해서 감옥 간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렇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학혁명과 구구운동 구별해야 된다고 인드라가 강조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100여 년 전 러인전쟁 때 민비, 고종 이따위들은 다 죽어가는 러시아 편 들었다가 망했고, 러인전쟁으로 전쟁 때 일본은 이겼죠. 러인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인이 뭡니까? 국위본이 일본을 지원한 거잖아. 이건 음모론이 아니에요. 팩트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외본은 뭐 어차피 푸틴도 그런 귀족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자, 국위본은 지금 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성렬형 정부와 관계를 구축할 시도를 하는 게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숙임.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 후보로부터 종전선언과 시기상조인 전작권 전환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인드라가 얘기했죠.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쌈박하게 인드라가 정리했어요. 저는 고맙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기본과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얘기하시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반면에 이런 것만 생각하면 푸틴만큼이나 이 트럼프가 정말로 대한민국에게 악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전환 이런 생각만 하면 트럼프가 악마예요. 대한민국 시민에게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 입장에서 트럼프는 악마예요. 여기야 성렬형의 그 외교정책을 움직이는 두 분이죠. 하나는 바이든 형의 인맥 박진, 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성렬형의 외교안보정책을 책임지는 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이분이. 윤 후보는 동맹에 더 친화적이고 유엔 결의와 국제법 집행에 더 호의적일 것입니다. 클린너. 저는 윤 후보가 대놓고 얘기해 이제는. 저는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는 미국이 협력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김용고까지 나서. 김용교 화사이자 인드라 김용고. 우리 인드라 김용고 아나운서 좋아하죠. 김영구원님,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장기적인 정책이 더 명확해지길 바라면서 차기 한국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거는 사회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마치 한국의 여론조사 같아요. 한국의 여론조사가 문전비 여론조사할 때 저렇게 질문하거든. 문전비 파쇼 정권은 지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 중이신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들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아니요라고 얘기합니까? 한국 여론조사하고 똑같아. 우리 김영거 사회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대놓고 질문해. 문전비 싫대잖아. 앞으로 정권교체가 된 다음에 성렬형으로 정권교체가 된 다음에 한국의 여론조사는 질문이 우리 김영고 여론조사 방식을 많이 우리 사회자 방식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교 아나운서 인드라 좋아하잖아. 화이팅.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자, 우리가 문전비 좌파시저 정부에서 봐온 정치 현상과 나태함 같은 것을 보완하는 것이죠. 즉각 스킴이 답변하죠. 심각하게. 그리고 또 브루스 클링님께서 더 넓은 인드라 맨날 큰 그림 얘기하니까 더 넓은 그림을 살펴보면요, 미국은 한국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실망해 왔습니다. 뭐냐, 인드라가 얘기하는 거죠. 문전비가 여태까지 한국의 무역대국의 10국인데 세계 10강인데 이런 어떤 국력을 가지고서 기껏해야 대북 정책에 올인한 거, 인도 태평양과 국제 정세에 무관심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낭비다. 이거 낭비. 이런 무역 대국 10강으로서 해야 될 세계의 지도적 역할에 책임이 있어요. 그거를 문전비 좌파시오는 말하자면 공무원으로 치면 직무를 방기한 거죠. 직무를 방기했을 뿐더러 자기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짓거리를 했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죠. 인도 태평양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쓸데없이 종전선언 이런 거 나 따위에 매몰됐으니 예? 감옥 가야죠. 대박 쳤다. 유교소리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탈북 청년의 여야 캠프 이야기 대북 노선 다르지만 이런 기획도 좋고요. 공정성을 해서 이런 방송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스님께서 성렬형이 타임즈 인터뷰 거부했다길래 제명이 인터뷰했더니 제명이도 많이 깠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제명바가 타임즈 광고하는 거 그렇게 했는데 지난 방송에서 필부님께서 타임즈 얘기를 질문 주셔가지고 인드라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나봐요. 그래서 인드라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구본론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로스님의 의견대로, 그 다음에 원희룡의 의견대로 이런 얘기 타임즈 이재명이 타임즈지에 기고했다, 인터뷰했다 이거 많이 퍼트려라. 원희룡 의견대로. 왜냐면 타임즈지의 내용을 보면 제명이 많이 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게 지금 문전배 자이파쇼가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가지 언론에 돈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종이 언론들이 돈이 없어 지금.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적자여가지고 온라인으로 막 옮기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랬을 때 문전배 자이파쇼 같은 애들이 광고비를 막 주면 얼마나 좋아요. 타임즈지도 마찬가지예요. 타임즈지에 대해서 인드라 9번론으로 정리한 바 있죠. 인드라 블로그에서 타임즈, 그러니까 더 타임즈가 아니라 이건 미국의 타임즈예요. 미국의 타임즈. 미국의 타임즈에 대해서 인드라가 거의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몇 번 인용했는데 그때가 반쪽 정원 같은 미국 타임즈에서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 뭐 이러면서 반쪽 정원을 상위권에 놓았을 때 인드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타임즈의 상위권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타임즈지 제대로 읽자. 이양 읽으면 거기 제명이 많이 깠다. 두 번째는 원희룡의 이야기처럼 이거 어떻게 기사 실었냐. 광고비 1억이나 줬대요. 된 거고. 자, 그런데 비해서 성렬형은 어떻죠? 성렬형이 뭐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나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나 CFR에 돈 줬습니까? 포린 어페어즈에 돈 줬나요? 아니죠. 그냥 성렬형이 이렇게 VOA, RFA, CFR, 포린 어페어즈에서 잘 나가니까 얘네들이 똥줄이 탔으니까 타임즈에 돈 줘가지고 뭔가 균형을 맞춰보려고 애쓴 거에 지나지 않는데 그조차도 이게 개판이 됐다. 초점은 뭐냐면 왜 타임즈지에 대해서 성렬형이 거부를 했냐 인터뷰에 대해 그거는 이제 먼저 나온 제명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학문 친술사 때문이다. 이러는 게 뭐 이렇게 거부 이유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걔들 생각은 반정미당 애들은 학문 침술사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라고 이제 걔들은 이해하고 있더라고. 아니지. 타임즈지가 대놓고 차기 대통령인데 대놓고 둘 다 까. 국격을 제명이만 까면 모르는데 성렬형이 타임즈지에 인터뷰했는데 제명이만 까는 게 아니라 성렬형도 까. 이래버리면 대한민국 국격이 훼손되잖아요. 인드라 볼 때 타임즈 기사는 약간 도가 넘쳐요. 국제 기준 관리 인드라가 여러 가지 인터뷰 기사도 좀 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전 세계 10대 무역 강국에서 프랑스 대선 후보 마크롱도 얼마나 약점이 많아.
독일의 총리도 마찬가지고 보리스 엘친 영국 총리도 그래요. 이렇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아니 그러니까 제명의를 떠나서 대한민국 후보란 말이야. 대통령 후보. 대통령 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대한민국의 상징인 게 대통령인데 미국의 일개 언론이 이렇게 인드라 제명에 대해서 안 까.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제명이가 반쪽미당 자유파시സ്റ്റ് 후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후보란 말이에요. 그런 후보에 대해서 미국 타임지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 결례라고요, 결례. 그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반쪽미당 지지자들 문제야. 당신들 각성해. 성렬형이 오라. 저런 언론 인터뷰는 거부하는 게 마땅한 거야. 지금 당신들 한번 보세요. 이재명 인터뷰가 어떤 식으로 미국타임즈가 다뤘나. 에? 저런 거 가지고 그냥 미국의 언론지가 다뤘다고 해서 박수치고 좋아하는 건 야, 수준이 낮. 이 정도면 당신들은 나라에 저기 자격이 없어. 이거 갖고 박수치는 애들은 당신들은 자격이 없는 거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창피한 줄 알아.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는 애들이야. 당신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미국타임지가 이재명 기사 거 봐봐. 얼마나 팔아. 나 부끄러워서 혼난 줄 알았어. 이거 제명이 깐다고 이것도 좋아할 게 아니야. 성렬형이 거부한 게 당연한 거라고. 이거는 나 정말 타임지가 어떤 저기 지금 위치에 있는지는 인드라가 여기서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나 여태까지 타임지지 좋게 봤는데 타임지지 국위본능 관점에서 타임지지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건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고 인드라 블로그에서 전 세계 최고 음모론자이자 음모론 감별사잖아요. 타임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왜 타임지지 지금 편집장을 좀 봐야 되겠어. 이건 타임지지에 대한 것과 별개로 지금 현재 타임즈 편집장이 어떤 사람인지 이건 기자 탓을 하면 안 돼요. 인터뷰 담당한 기자 시 아니라 이런 것을 실어준 편집장 문제예요. 이건 들어볼 때 타임즈의 여태까지 어떤 역사가 있는 나름대로 언론인데 이런 기사를 실었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돈 먹었다 치더라도 타임즈 역사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진상을 규명해야 돼요. 인드라 볼 때.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이거 진상 규명돼야 됩니다. 도대체 반쪽미당에서 돈을 먹여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긴 타임지지에서 엿먹으라고 기사 쓴 건지 뭐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악감을 품고서 그냥 한국에 대한 인종주의적 관점에서 편집장이 이런 기사 쓰라고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이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타임지지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됩니다. 제명의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에서. 그래서 성렬형이 타임지지 인터뷰 기사를 거부한 건 판단이 옳았다. 그런데 그걸 학문 침수 수사라고 반쪽미당 애들이 뭐 이렇게 니네들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너네가 그러니까 세계화가 안 된 거야. 세계화가 된 사람들은 인드라 같은 시각을 가질 거야. 너네 세계화가 안 됐으니까 반쪽 정원 같은 애들이니까 푸틴 같은 애들이니까 그따위 근시안적인 100년 전 조선 후기 양반 같은 썩 빠진 백성들 피 빨아먹을 고열 빨아 짠에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하는 그런 애들이니까 그런 그따위 상상만 하는 거지. 지금은 바꾸는 시간입니다. 단일화 결렬 후 대반전 효과 여론조사 분석 및 평가. 대략 작년 대선 시간대별 투표율에 50%씩 더했네요.
이것도 국회의원이 의도한 것인가요? 짜고 쳐도 이렇게 떨어지나 할 수 있나 싶네요. 여튼 신기해서 보냅니다. 하에서 인드라 예상대로 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율이 역대 최고, 2000년대 이후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드라 중요한 게 투표율이 높을수록 무조건 성렬행이 유리합니다. 인드라가 강조했죠.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성렬형과 제명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잖아요, 인드라가. 다 얘기하기 전에 인드라가 먼저 다 얘기하잖아요. 20대 대선 사전투표율 전남, 전북, 광주, 경북, 대구, 경기. 그래서 경기는 신경 꺼도 되고 대구도 신경 꺼도 됩니다, 여러분. 예, 이게 뭐냐면 투표율에 차이가 있어요. 투표율에서 전반적으로 그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시, 그 광역시, 광역시, 부산시, 이런 광역시, 서울시하고 이 광역시의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요. 낮은 이유는 뭐죠? 그것은 전반적으로 20, 30대 젊은 층이 투표율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고, 두 번째가 경북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는데, 저 정도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원래 호남 쪽의 투표율은 높았고, 저 정도 나와요. 전 예상했던 거고. 두 번째 문제는 호남의 그 어떤 사전선거 투표율과 맞먹느냐가 TK의 관건인데, 현재 인드라가 볼 때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TK의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총선 때 여러 가지 보면요, 투표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부동층이 굉장히 늘어났고 투표 기권층도 많았습니다. 이번엔 그래도 사전선거 투표에 저 정도로 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시 말해서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안철수형과 성렬형의 그 단일화가 결렬됐을 때 그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결집했다. 거기에 박근혜 지지층, 박근혜 비판층, 이런 부동층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마음 한뜻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TK는 안심이다. 인드라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TK는 안심이다. 이제는 수도권 투표율은 지금 봐야 되는데 핵심은 서울이다. 경기는 뭐 그렇다 치고 서울의 투표율만 보시면 돼요. 서울의 투표율이 어떻게 나왔나, 요것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드라가 강조하지만 투표율만 보면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까 대략 예측이 가능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준석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ARS 조사에서 드러났던 6, 7% 지지율 격차 이상으로 벌어질 거라고 됩니다 라고 했는데, 뭐 여의도 연구소 봐도 되고 이거는 상식적이에요. 근데 그래도 준석이 얘기 입을 통하는 게 중요하죠. 인드라 준석이 좋아하니까. 자, 봅시다. 인드라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게 어떻게 얘기되냐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세력들은 여론조사 전망치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이 반정미당이 야당이라면 여론조사의 전망치보다 반정미당의 지지율이 더 많이 나와요. 이게 샤이 보수, 샤이 진보의 정체예요. 간단하게 얘기했어. 그래서 지금은 야당이 누구죠? 국민의힘이에요. 국힘당이 지지자들이, 부동층들이 더 투표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보다 국힘당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성렬형의 지지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샤이 보수다. 이렇게. 근데 샤이 보수는 집권하면 사라져.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관심이 대단하네요. 오늘 지나다 보니 줄이 건물 밖까지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꼭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권 교체 됩니다. 인드라가 재작년부터 이렇게 인드라처럼 일관되게 주장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 일관되게 재작년부터 내내 성년형이 대통령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을 안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윤희숙 인드라가 얘기했죠.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지금은 78대 20이다. 포지티브 78 윤희숙처럼 22는 네거티브. 국힘 래퍼 태용호 신곡 발표. 이게 포지티브. 네, 좋아요. 태용호 이게 핵심이죠. 인드라가 강조한 게 여기 있어. 네? 네, 서울 네? 서울이 성렬형이 설사 지지율이 낮더라도 이기는 판인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 선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길 때도 서울에서는 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긴다 이거야. 10% 격차로. 인천 경기는 동급. 뭐 그래도 이기네. 충청도도 이겨. 부울경에서도 더블이야. 네? 선거 규칙이 있어요.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인드라가 얘기하면 서울에서 우세를 보인 후보가 이긴다. 세훈이 형. 그 다음에 부울경의 민심, 마지막으로 충청권 민심. 이 세 가지인데 네? 이 어느 하나 가지만 되더라도 되는 건데 이건 끝난 게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부정선거로 뒤엎으려고 한다? 너는 끝나는 거야. 그때 4.15 선거 타고 달라. 너네 4.15 때는 국유본이 푸틴 트럼프 시대였잖아. 푸틴 때는 인드라 강조했잖아. 부정선거는 어디까지나 트럼프 시대 때에서만 부정선거다. 트럼프 시대이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용인됐다. 한국 2000년대 이후에 부정선거는 오직 트럼프 시대에서만 있었다. 트럼프가 원흉이다. 부정선거의 원흉은 트럼프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트럼프가야말로 전세계 부정선거의 원흉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바이든 시대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소지가 있더라도 그걸 원천 차단해. 바이든 형이. 걱정하지 마세요. 부정선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지 기자의 취재 파일. 윤석열형 당선 100%. 영환도사 이거 이제 갤럽이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38대 39로 윤이 앞서지만은 무슨 세대별 투표를 계산하고 단일화 고려하면 좀 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43대 49. 이것도 갤럽이니까 저렇게 최소치로 얘기한 거야. 갤럽이 저 정도면요, 실제 결과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지금 갤럽이 전망한 단일화까지 세대별 까지 그 보정치 줘가지고 성렬형이 49% 득표를 한다? 50%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 갤럽이 49. 그 최소치야. 인드라 얘기했잖아. 인드라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그 다음에 통합지지율 세 가지 본다고 얘기했죠. 신의 한 수는 리서치 뷰 보고, 연합뉴스는 NPS 보잖아요. 하여튼 이 5가지를 인드라 고려해서 인드라 여론조사로 얘기할게요. 갤럽이 최소치를 제시하는데 갤럽이 49%를 제시한다는 건 현재 사전투표율을 고려하면 이미 50%를 넘었다. 과반수를 넘었다. 성렬형 지지율이, 득표율이. 이렇게 보셔야 돼.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영환도사. 철수형 행정능력 입증 후에 큰일 날 수 있을 거. 인드라 공부했죠. 철수형이 정권 교체가 중요했다. 그 다음에 철수형이 큰일 하고 싶다. 인드라 권고대로 했죠. 철수형. 인드라한테 늘 인드라가 철수형이 한테 얘기한 게 뭐죠? 대륙주는 행정 경험을 중시한다. 철수형이 큰 인물이 되려면 행정 경험을 쌓아야 된다. 문전비도 비서실장 했잖아. 행정 경험 했잖아. 이렇게 강조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철수형이 어떤 행정 경험을 쌓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철수형은 60년대생이고 안씨이기 때문에 차차기에 후보 자격이 됩니다. 이런 후보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나경원, 나씨잖아. 60년대생이고 장관직, 법무장. 내가 얘기했잖아. 성희령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은 나경원이 딱이다. 나경원이 딱이야. 나 딱. 그 다음에 원희룡, 60년대생 원씨, 대통령 된 적 없죠. 그 다음에 오씨, 서울시장, 오세훈, 세훈이 형. 예? 이렇게 벌써 4명이네. 예. 또 한 명은 누구야? 또 막 요즘 박수영이라고 이제 부산시의원 행정으로 막 뜬 분이 있죠. 예,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서 큰 진두지휘하는 분. 이번에 성렬형이 부산에서 투표했는데 알고 보니 박수영 투표소 지역구에서 투표했더군요. 박수영은 박씨야. 다 좋은데 박씨야, 박씨. 박씨는 안 돼. 박씨는 김이박채는 안 돼. 김이박채가 아니라 김이박노는 안 돼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전님, 와이프와 20만원 내겠어. 10%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이거 약간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테넷이 안타깝게도 테넷은 내기할 와이프가 없어요. 이렇게 치밀한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테넷님, 테넷님 이거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이느라 그 하나 테넷님한테 테님 좋아하니까 우리 투도리 스모프시잖아요. 이런 스모프 마을에 테님 같은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테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이 재밌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씁쓸하잖아요. 그랬을 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우리 테님이 왜 이렇게 그 무바연님 같은 경우는 그 무바연님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항상 무바연님은 긍정 마인드잖아. 그리고 그 부자 되는 사이트 보시면 항상 긍정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부자 되는 법, 긍정의 마인드, 도전하는 자세, 이런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 테네님께서는 항상 그 반대되는, 항상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부정 마인드가 강하세요. 오던 우크라이나 미녀가 테네님 말씀에 놀라서 도망칠 수가 있다. 안 그래도. 그래서 테네님의 말씀에, 테네님의 인품에 감동한 우크라이나 미녀가 다가가더라도 테네님의 그 말 한마디에 상처 입어서 도망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오던 복을 쫓아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입원 정영진은 대통령 가능성 전혀 없죠. 정영진은 그 인드라가 볼 때 대통령 돼서도 안 되지만 정영진은 대통령 꿈을 꾸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은 대통령 될 사람도 아니고 꿈을 꿔서도 안 되고, 인드라 볼 때 정영진 대통령 꿈도 꾸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철수형 방송 화이팅. 철수형 성렬형 지원 유세 나선 안철수 철수형 구호를 이렇게 바꾸죠. 성렬형 이게 이 방송이 인드라가 어지간하면 그 자이파시죠 환경 오프엠 안 하잖아. 근데 이게 오바임 방송이거든. 오바임 방송은 왜 인드라가 이거 하냐면 얘네들이 반응이 궁금해서요. 과거에 그 정동영 대 이명박 대결에서 오바임은 문국현을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오바임이 이번에 인드라 관점이란, 과거에 그 정동영과 이명박 대결에서 문국현을 지지했듯이 이번에 오바임은 그 어떤 여태까지 정체성을 본다면 오바임은 성렬형을 지지해야 되거든요. 이번 대선에서 오바임은 인드라 볼 때 성렬형을 지지해야 되는데, 오바임은 어떤 관점인가 하고 봤죠. 여러분 참고하세요. 오바임은 이번 대선에서 재명이보다는 성렬형을 지지할 것 같다. 속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 교체된 다음에 성희롱 지지 안 하지. 예. 제명이가 싫은 거야. 이해하세요. 예. 오바임 TV 얘네들은 오바임 세력들은 인드라 볼 때는 그 저 뭐야 뿌락치 뭐죠? 뽀락시안도 인드라 볼 때 뽀락시안도 성희롱 지지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반쪽미당 제명이 체제로 가기를 원하지 않거든. 걔네들 입장에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남색 코트를 입은 이유, 가세현, 김세희 아주 좋아요. 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정통한 방송은 누구죠? 가세현. 그 다음에 김세희. 그 다음에 그 유영아 변호사입니다. 잊지 마세요. 다른 반쪽 근령 뭐 이런 애들은 다 잊으세요.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입니다. 박근혜, 김세희, 유영아 변호사 왜 다른 애들이 무슨 박근혜 대통령 측근 무슨 조원진 이딴 거 다 잊으세요.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원진도 잊으세요. 지난 대선에서 인드라 조원진 찍었어. 조원진 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인드라 분명히 강조했어요. 김세희, 박근혜 대통령, 유영아 이 세 명 빼고 나머지는 다 박근혜 측근, 최측근 다른 거 무시하세요. 박지만도 의심해야 돼요. 근데 박지만은 인드라 좋아해요. 그거 분명히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남색옷 입었냐? 반쪽미당 이재명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영아 변호사 말을 액면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건네주는 옷을 입었을 뿐인데 더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 저 남색 옷을 좋아해요. 재판에 임했을 때도 저 남색 옷을 입었어요. 그 남색이 뭐냐면 자수정.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보석이 뭐죠? 인드라의 인드라가 기획하고 시나리오 했던 무지개 요정 통통의 보보. 이 보보를 대표하는 보석이 바로 저 자수정이거든요. 자수정. 한국에 많이 나와 자수정. 보라색이에요. 남색이에요. 남색. 근데 남색을 이제 한글을 이쪽은 남바다 뭐 이렇게 인들어 하는데 정확히는 저게 남보라예요. 남보라.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색이 남보라.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어요. 보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착각하지 말라. 김세희나 유영아, 인드라 얘기 들으세요. 박근혜 대통령은요 국민통합의 정신이에요. 인드라 10년 전부터 멘탈이 제일 강력한 분이야. 10년 인드라가 김세희나 그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 카페 연 사람이 인드라예요. 2000년대 초반에 20년 전에 여러분들 중에 인드라 박근혜 빠는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될 거라고 얘기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인드라보다 오래된 사람이 없어요. 정광용이나 김세희보다 오래된 사람이 인드라예요. 인드라만 믿어도 돼. 인드라가 자유파시 시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게 한반도 역사에 도움이 된다. 사회당 당원일 때 사회당 게시판에 글을 올렸잖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되도록 지지하자. 그래가지고 사회당 게시판이 난리가 났지. 어떻게 자유파시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할 수 있냐.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무지개 요정 통통 보보. 그 다음에 제명이 특검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이거 이제 이 떡밥이,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이 떡밥에서 성렬형이 끝까지 안 받은 이유야. 이 방송 보시면 알 거고요. 결국 특검으로 가요. 이거 성렬형도 알아. 성렬형도 그래요. 이건 결국 특검으로 간다고. 정치적인 이유로 특검으로 가요. 그러나 그 전에 특검 가기 전에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성렬형 정부에서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하면 돼요. 그러나 이거를 그대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하면 반쪽미당이 이걸 받겠어요? 안 받지.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는 거지. 지금은 특검으로 가는 이유가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 안 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쪽미당이 180석이나 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할 텐데 그 제대로 한 거 가지고 검찰 공화국이네 뭐네 하면서 트집을 잡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요. 이 시나리오는 성희롱도 알 거야. 결국 특검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성희롱이 제대로 검찰에서 한동훈 이런 사람을 서울 검사장에 임명해서 동훈아 제대로 해봐 인들아. 이 성희롱이 아무런 터치 안 할게. 네 하고 싶은 노래 다 해. 그래서 한동훈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겠죠. 그거에 딴지 걸겠지. 제명이 치겠어. 그래서 특검하자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180석 위력을 가지고서 특검 가. 근데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결과야 어차피 특검 가지만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고 가라 이거야. 특검 하더라도. 왜냐면 특검 때 쟤네들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트집작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물타기 하기 위한. 이게 뭐 최태원도 소환해라. 무슨 뭐 최순실 건 몸통은 성희롱이다, 최태원이다, 최순실이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음모론까지 해가지고 다 똑같이 n분의 1로 할당할 거 아니야.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검찰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되겠죠. 특검으로 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술술 분다. 대장동 김태우 수사관. 넥슨 김정주 이사 죽음과 우울증. 누가 넥슨 김정주로 사지를 몰고 갔나. 근데 이 우울증에 관련돼서는 인드라가 우리 장모님께서 인드라를 좋아했던 장모님께서 우울증을 굉장히 앓으셨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분들과 우울증 환자를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분들 삶이 어떤지. 우리 저 장모님이 인드라 집에서 한 3년간 지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모님을 모셨어요. 제가 사위인데 우울증을 많이 앓으셔가지고 그 우울증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 시민들 중에 이 반쪽 노면 이 파시스트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들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극단적 선택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이 자이파쇼 문전비와 반쪽 노면 때문이지. 자살을 미화하고. 손흥민을 비난하는 그냥 민현으로 가라. 나 더 이상 토트넘 팬 하기 싫어. 야, 난 있잖아. 이 얘기만 듣고 싶어요. 나는 저 누구야 지금 그 붉은 악마 팬과 오랜 어떤 해외 해축 팬으로서 한마디 할게. 더 이상 난 토트넘 팬 하기 싫다. 그리고 이 콘테 감독을 좋아해요. 인드라는 이번 올해 토트넘 감독 토트넘 성적에 관계없이 인드라는 콘테가 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콘테한테도 권장하고 싶어요. 올해 그 여름에 다른 데로 가세요. 콘테도 토트넘 떠나고 그 다음에 케인도 토트넘 떠나고 손흥민도 아깝게 자기의 커리어를 토트넘에서 낭비하지 마시고 떠나세요. 토트넘은 있을 때가 못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구단주도 매각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매각하면 좀 생각을 달라야 돼요. 지금 현재 구단주나 이 레비 회장 체제에서는 기대할 게 못 된다. 얘가 존속하면 우승 못한다.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얘네가 뭐 다른 구단으로 만약에 매각이 되면 그때 생각을 달리하겠지만 지금은 인드라는 케인이 토트넘 떠난다. 손흥민이 떠난다. 콘테가 떠난다. 지지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애정을 표할 구단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토트넘 팬들 인드라 비난해도 단단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비를 욕해라. 토트넘 경기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네비를 욕하세요. 콘테나 손흥민이나 케인 욕하지 마세요. 에너지 하베스팅
이 우리나라 이것으로 세계는 뒤덮일 겁니다. 이거 재밌는 친구 했네. 이게 생체 에너지, 생체 메모리하고 연관되는 에너지 분야인데 재밌어요. 이 친구 국뽕. 이런 국뽕이면 인드라도 인정하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예? 아까 얘기했던 그 신기후 이 그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11시 44분. 자, 방송 보고. 소비에트 팔산 및 낙연이가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고 당권은 소중해요. 당권과 관련돼서 인드라가 그 철수형한테 했던 시나리오가 있죠. 성렬형 정부 2년 차까지는 정부에서 장관이든 총리든 하시고 아니면 뭐 정보통신 이쪽 분야의 어떤 뭘 해도 좋아요. 어떤 식으로든 공직을 맡아서 하고 2년 동안은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당권에 도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당권에 도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걸 뭐 지금 정권 바뀐 다음에 국힘당 당권을 준석이가 가지건 계속 뭐 원희룡이 당권을 가지건 누가 당권을 뭐 홍준표가 당권을 가지건 인드라는 신경도 안 쓰고 중요하지 않아요. 집권 2년 차 동안에는 인드라 강조하는데 지금 거기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고 무슨 총선도 있지 않냐 그랬을 때 그 당대표의 역할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인드라는 냉정하게 볼 때 국위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인드라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그런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철수형. 지방자치 선거제 지방자치제에 자기 사람을 많이 꽂아 놓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연연하지 마. 작은 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인드라 강조할게요. 철수형이 대통령 되는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성렬형 정부 2년 반 동안에는 그냥 국정, 공직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반쯤 지난 다음에 당권 도전하시면 돼요. 그것은 세훈이 형에게도 마찬가지죠. 세훈이 형이 어떻게 할지는 세훈이 형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을 한 번 더 도전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그것도 세훈이 형한테 달린 일이고요. 원희룡에게도 똑같은 거죠. 나경원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당권에 성렬형 정부 2년차 동안은 당권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공직에서 열심히 성렬형과 같이 가시면 돼요. 운열이님, 제 명의는 복도만 하여 남은 인생 직권적, 옥공적 먹을 거 안 떨어지고 3평, 3평에서 편히 여생을 보내다가 했던 우리 운열이님 다운 아주 시크한 말씀이셨습니다. 테레니 득표율 차이 5% 이상 넘어가면 제 명의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연일 방송에서 인드라도 약간 피곤한 게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인드라가 현대카드를 분실했어요. 심야버스 타고 가서 찍은 것까지는 확실해요. 찍은 다음에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거를 이 휴대폰 꺼내면서 그게 같이 딸려 나와서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현대카드를 분실했어요.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누가 사용했나 해가지고 조회해 보니까 다행하게 사용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자잘하게 인드라가 막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도 걸렸고 인드라가 손해봤고 여러 가지 이런 자잘한 것들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마도 신께서 인드라에게 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 마자세 정신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진하면서 겸손하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제된 생활을 하기 어렵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여전히 담배를 끊고 있어요. 쉽지 않았지만 지금 벌써 4개월째죠. 그래서 100일이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권 교체됩니다, 여러분. 예? 성렬형, 예, 인드라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대통령 돼서 열심히 역사에 남는 대통령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고맙습니다. 달빛나님 어서오세요.